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쉽게 해도 됩니다. 쉽게 해도. 쉽게 해도 되고요. 뭐 그냥 다 아는 거지만, 이건 이제 평문이죠. 플레인 텍스트는. 평문 A를 갖다가 암호화를 하는데, 암호화 키 B를 가지고 암호화 알고리즘 XO와 예를 들어서, 그럼 A는 ASCII 코드 65, B는 66. 아마 소문자가 65, 66일 거예요. 아무튼 65, 65. 그거를 XOR를 하니까, XO가 11일 때 0인 거죠. 11일 때. 그죠? 인풋이. 그래서 ASCII 코드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는 또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0, 뭐, 1, 1, 뭐, 대충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XOR 하면, 뭐, 1, 1, 0, 1. 이게 이제 암호문인 거죠. 이게. 그래서 보내고, 이 키를 지금 이 66을 이렇게 또 전달해 줘야지만 얘가 다 그 복호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문을 만든다. 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XOR라는 거는 이제 스트림 암호화 기법의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키를 교환할 거냐. 이 B라는 66의 값을 여기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키 익스체인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그런 거 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못하니까 어떻게 키를 교환할 거냐. 키 익스체인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신뢰된 기관에다가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좀 이따 하자고요. 기본 개념은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원래 메시지를 다른 형태로 보내는데, 이거와 이제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인코딩이죠, 인코딩. 인코딩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일단 키가 없어요. 이게. 키가 없어요. 키라는 게. 그래서 특정한 뭐 A는 뭐 %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변환해서 그냥 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패턴만 알면 그냥 거꾸로 하면 디코딩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의 대표적인 게 함수가 뭐가 있죠? 베이스 64, 뭐 이런 거 있죠? 베이스 64. 그죠? 이런 건 다 인코딩 함수들이에요. 암호화는 아니고요. 인코딩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암호화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암호화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고전. 여기 중대라고 써 있는데, 고전, 뭐 근대, 뭐 현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고전은 뭐냐면, 뭐 시저의 암호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뭐 별다른 거 없어요. A라는 값을 갖다가 B로 바꿨어요. 근데 이 B는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가 하는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는 영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저의 암호화는 A부터 Z까지 알파벳 범주 내에서 변환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 외에 이상한, 뭐 갑자기 숫자 1로 바꾼다거나 없었던 이런 거를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꿔서 보내는 거고, 그러면 A를 숫자 1로 갔을 때 B로 바꿨으니까 더하기 1을 하니까 빼기 1을 하면 복호화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시저의 암호화, 이런 게.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을 우리는 n이라고 하죠. n. 그죠? n의 배열로 바꾼다 이거예요. n의 배열로. 근데 이 n이 고정적이죠. 고정적. 그러니까 여기처럼 A를 B로 바꾸면 더하기 1을 하거나 빼기 1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n이 고정적이니까 어느 정도 암호문과 평문이 있으면 해독이 가능하죠. 그죠? 어떻게 바꿨는지. 이게 시저의 암호화의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시저의 암호화는 이 n이 고정적이고, 이 n을 동적으로 바꾸는 놈이 하나 나와요. 동적으로. 그때 이게 값이 바뀌는 거예요. 배열에 따라서. A면 1을 더하고 B면 4를 더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그게 환자식 암호화예요. 환자식 암호화. 이 n이 다이나믹해진다 이거죠. 근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도 고정돼 있어요. 고정된 범위 내에서 다이나믹하는 거지, 완전 랜덤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랜덤하게 뭔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는 이제 버넘이라는 사람이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OTP, 원타임 패드예요. 즉 난수를 통해서 취한할 값을 결정한다 이거죠. OTP. 그래서 지금 시저의 암호화와 환자식 암호화, 버넘의 암호화, 이거는 이제 해독 불가능한 거죠. 그때 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원타임 패드가 이제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전 암호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대 암호화는 다른 뭐 암호 알고리즘이 뭐 획기적으로 바뀌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계식 암호화를 써요. 마치 타자기처럼 어떤 값을 딱 넣으면 기계가 숫자 5, 로또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또 기계. 예, 그런 기계식 암호화로 사용한 게 근대식 암호화인 거고, 현대 암호화는 이제 스트림 암호화, 블록 암호화, 지금부터 나오는 게 다 현대 암호화인 거죠.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치환과 전치라고 그랬는데, 사실 치환과 전치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어디 여기일까요? 네, 여기다 쓰죠. 이거를 암호화 기법 첫 번째 1번 혼돈. A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한다. 그죠? 그러니까 치환한다. 그죠? 대체한다. 바꾼다. 그 얘기인 거죠. 바꾼다. 그냥 A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그럼 뭐 그게 예를 들어서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평문 A를 암호화 했을 때 암호문 B가 나오면, 만약에 B가 나오면 암호문 B와의 관계를 제거해요. 왜 B가 나오는지 모르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죠? 임의의 값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확산은 이미 A를 배열로, 여기 배열은 이제 2차원 배열이야. 2차원 배열로 만들고, 그럼 2차원 배열로 만들기 전에 아스키 코드로 바꾸고 이진수로 바꿔야지만 010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바꾸고, 얘는 행과 열을 바꾸어서 하는 방법이다. 행과 열을 바꿔요. 왜 바꾸냐? 얘는 암호문을 흩어뜨리는 역할. 그러니까 퍼뜨린다 이거죠. 배열에. 암호문을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혼돈과 확산이 두 개가 다 나와요. 그 대신 확산해서 그냥 할 때 우리가 그냥 그 배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압축을 기법을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1이 3번 나오면 뭐 1에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압축 확산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혼돈과 확산이 기본이고, 지금은 두 개를 다 하죠. 그건 이제 프로덕트라고 해요. 프로덕트 암호화. 이거는 뭐냐면 혼돈과 확산을 둘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덕트 암호화라고 하면 혼돈과 확산을 둘 다 한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치, 치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할을 하는 거고,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일정한 양의 평문과 암호문을 보관하면 관계가 유추된다. 대충 안다 이거죠. A 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B를 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이런 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말은 암호화 키의 길이가 짧으면 복잡도도 당연히 떨어진다. 1번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거죠. 그죠? 이 일의 유추가 더 쉬워진다 이거죠. 이게 길이가 짧으면 떨어지니까. 그리고 암호화는 생일자 역설, 생일자 공격 그래도 됩니다. 최소 160비트 이상의 키를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의 기준이고 앞으로는 바뀐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왜냐면 평문과 암호문이 계속 통계로 저장이 되니까. 예, 그래서 키의 길이는 계속 증가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암호화 키가 길어지면 연산도 증가한다.
그죠? 성능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예, 좋긴 한데 너무 느려진다. 그리고 암호화키 유출되면 끝나죠.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은. 함수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냥 부르면 끝나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암호화키가 길어지면 연산도 늘어진다. 이런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공통점을.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죠. 대칭키 뭐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호화를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암호화 방법. 첫 번째 1번은 암호화 키가 없는 기법.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복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호화가 필요 없어야 돼요. 그냥 암호문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거지 평문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 그죠? 얘는 일반적으로 복호화가 필요 없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해시 함수죠. 해시 함수. 이게 해시 함수죠. 예. 얘는 그냥 뭐 우리 하는 거. 이게 이제 160비트 이상이어야 된다 그거죠. SHA 뭐 256. 이게 이제 256인 게 저 생일자 역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6인 게. 그다음 뭐 MD5 뭐 등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암호화 키가 존재하는 기법. 얘는 이제는 그거예요. 복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호할 필요가. 그러니까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복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칭키, 비밀키, 세션키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다. 그죠? 같다. 동일하다. 또 하나 비대칭키, 공개키 혹은 개인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개인키로 복호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인키로 암호하고 개인키로 복호한다.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못해요. 공개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돼요. 개인키로 암호하고 공개키로 복호한다.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1번을 많이 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이렇게 페어로, 쌍으로 움직여야 돼요. 두 개가. 그죠? 같은 거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이 개인키죠. 개인키. 그죠? 개인키를 내가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게 이슈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비대칭키는 문제점이 뭐냐면 암호화와 복호화 성능이 대칭키에 비해서 100배 느리다. 이거예요. 너무 느려요. 1배, 2배가 아니라 거의 속도가 100배 이상 느려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게 있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거나 혹은 가변적인 메시지, 데이터, 그죠? 그죠? 메시지 암호화가 어렵다 이거죠. 왜? 성능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의 길이가 가변적으로 막 컸다 작았다 이래버리면 작을 때는 빠르고 클 때는 느리고 막 이게 너무 다이나믹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변적인 메시지는 무조건 세션키, 즉 대칭키로 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메시지는. 네. 그래서 그렇고 최소 키가 몇이에요? 2048 이상이 암호화 키를 사용해야 한다. 네, 2048이죠. 네, 이게 2048입니다. 대칭키는 몇이에요? 128이죠, 128. 얘는 이제 128. 대칭키는 최소 키가 128비트 이상의 키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생일자 공격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다 이 키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통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 다 가면 갈수록 키의 길이는 길어져요. 키의 길이는 계속 길어져요. 언제까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를 보죠. 대칭키.
다른 말로 비밀키, 세션키, 그죠? 대칭키, 뭐 관용키, 관용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사실은.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가장 큰 문제는 송신자가 이 대칭키를 가지고 있으면 수신자가 복호하려면 이걸 어떻게든 전달해 줘야 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스니핑으로 딱 잡아내면 그대로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낼 이렇게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송신자가 이거를 똑같은 키를 1일을 썼어요. 혹은 1년을 썼어. 1년을 쓰면 송신자와 수신자는 꼭 수신자가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죠. 설사 이게 한 사람이어도 나와 똑같은 키를 계속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유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뭐. 그죠?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션 키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잠깐 만든 비밀 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연결하는 동안만 쓰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얘기가 되죠. 그죠? 예,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연결하는 동안에 잠깐 이 비밀 키를 사용했다가 디스커넥션이 되면 이 키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게 연결 의미가 되고, 그러면 연결하는 동안에 잠깐 하는데 누가 이 비밀 키를 만들 거냐, 다른 말로 세션 키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가 또 되는데 이놈이 만들 수도 있고 이놈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에 주체가 누가 되냐면 송신자가 되는 거죠. 송신자가 뭔가 보내려고 붙은 거잖아요, 얘한테.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송신자가 세션 키를 생성해요. 대칭 키를 생성한다고요. 그죠? 클라이언트 서버로 보면 됩니다. 얘가 클라이언트고 얘가 서버인데 서버는 하나고 클라이언트는 n개니까 이런 경우에 대칭 키 누가 만들어야 돼? 얘가 만들어야 되죠. 세션별로 다 다른데. 그죠? 네, 당연히 얘가 만들고 디스커넥션 되면 버려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요거 스니핑을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어차피 얘가 만들어서 세션 키나 비밀 키라고 얘기를 하던 건 요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스니핑을 하면 여기에 지금 이게 잡힌다란 말이에요, 이게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해서 보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얘가 수신자죠. 비대칭 키의 개인 키를 얘가 가지고 있고, 연결하면 얘한테 뭘 하나 줘요, 공개 키를. 공개 키는 말 그대로 공개되는 키예요. 공개되는 키예요. 왜 공개돼도 되냐? 유출돼도 문제가 안 되니까 돼요. 그래요. 예, 공개돼도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공개 키를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세션 키를 만들었어. 그거를 공개 키로 암호화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만 이 공개 키로 암호화된 이 비밀 키를 열어볼 수 있냐? 오직 얘만 볼 수 있죠. 오직 얘만. 개인 키의 소유자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키를 교환한다고요, 키를.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키 교환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키와 비대칭 키는 항상 같이 쓰여요. 항상. 하나만 쓰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하나만 쓰이면. 그래서 공개 키로, 그 얘기죠. 공개 키로 어떻게 해요? 비밀 키, 공개 키로 세션 키를, 공개 키로 송신자가 생성한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개인 키로 풀어서 세션 키를 공유한다. 그 말이 핵심인 거죠, 그 말이. 그 말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 키는 절대로 지 혼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SA는 비대칭 키인데요, RSA의 키 익스체인지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X죠. EX가 붙어야 돼요. 익스체인지. 그죠? 익스체인지 기법. 키 교환 기법이다. 그 얘기죠. RSA의 키 교환 기법이다. 자, 미리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 핵심은 키 교환이에요. 키 익스체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1번. 신뢰된 기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부에 무슨 기관이 하나 있어.
걔가 이렇게 연결해서 인증한 다음에 배포해 주는 거예요. 뭐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오케이 너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왔으니까 너 맞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뢰된 어떤 사이트, 신뢰된 시스템, 그죠? 기관글에도 신뢰된 뭐 신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신뢰 시스템. 근데 이제 얘의 문제점은 모든 연결이 다 나한테 오니까 부하가 엄청나게 걸린 거죠. 키 관리를 내가 다 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신뢰된 기관은 뭐 그냥 인증기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증기관. 인증기관. 자, 두 번째는 RSA의 키 교환. 공개 키로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전송한다. 공개 키로 세션 키를, 대칭 키를 암호화해서 전송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문제는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 공개 키를 받는 사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냐? 사실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나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네이버는 아무나 받아도 되죠. 원래 그런 용도니까. 그죠? 아무나 받아도 돼요. 근데 특정 기관은 우리 등록된 사용자 외에는 저거를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연결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정 기관은. 그래서 서로 서버가 너 맞고 클라이언트가 너 맞아?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상호 인증이 있어야 돼. 상호 인증이. 너 맞냐 이거죠. 너 가짜 아니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상호 인증을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인증서요,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 서버 인증서를 들고 있는 사람. 그죠? 인증서는 CA라는 인증기관이 발급했으니까 오케이 해주겠다 이거야. 인증서예요, 인증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DP 헬먼의 키교환. 얘는 간단해요. 그냥 그 임의의 값을 가지고 난수를 생성해요. 난수를.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난수를 생성하는 거는 뭐 수학적 식이 없고 그냥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는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가 난수를 만들어요. 생성하고 난수를 상호 교환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만든 난수는 서버에 주고 서버가 만든 난수는 클라이언트에 준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난수를 인풋으로 딱 넣으면 같은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수학적인 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난수를 수신받은 난수를 입력값으로 키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난수가 키는 아니에요. 난수가 키는 아니에요. 그러면 수신받은 난수로 키를 생성하니까 이 키는 뭐냐면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복호화 키가 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의 복호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 교환 방식은 3개가 있고, 이거 외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하드웨어 키가 있어요. 하드웨어 장치. 기계에 있다 이거죠. 그죠? 하드웨어가 키를 보관한다.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를 복사하거나 혹은 키를 업데이트할 때 문제가 되죠. 기계 안에 칩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그래요? 펌웨어라고 하죠. 펌웨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펌웨어 형태로.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얘는. 근데 단순한 장치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어디에 쓸까요? 국방에서 이거 쓰지 않을까요? 통신보안 전화할 때. 전화기 뭐 앞에 장치 하나 끼죠? 네, 그거예요, 그거. 네, 통신보안 할 때, 군대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거죠. 자, 계속 봅니다. 대칭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빠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키 교환인 거고. 그리고 키가 너무 많이 생성된다라는 거고. 근데 많이 생성된다라는 걸 해결을 했죠. 왜? 서버가 생성하지 말고 클라이언트가 생성하면 되잖아요. 지 거만 관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 거만. 그러면 키가 많아도 관리가 좀 낮아지잖아요. 지 거만 관리하면. 근데 서버가 모든 클라이언트의 키를 관리해버리면 관리 자체도 엄청나게 어렵죠. 그죠? 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화, 블록 암호화. 이거는 이제 대칭키 암호화 기법 중에 있는 건데, 뭐 간단해요. 스트림 암호화. 비트 단위 연산으로 암호화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비트 단위니까 기계가 하기가 편한 거죠. 기계가 0101이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XOR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아무 알고리즘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키만 알면 게임 끝난 거예요. XOR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도 계산해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둘게요. 영문자 A, 아까 한 것처럼 65. 이진수로 바꾸면 0410. 이게 6이죠. 그 다음에 5니까 0401. 이게 6이죠. 그죠? 8421이니까 492니까 6. 그죠? 4, 1이니까 5. 그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그냥 평문이에요, 이게. 이게 평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문이 있는데, 일단은 암호화 키가 필요하죠. 암호화 키가. 암호화 키를 한번 넣어보죠. 아, 여기 평문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 그냥 써볼게요. 암호화 키를 그냥 1, 4개 이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암호화 키입니다. 얘의 연산은 오직 XOR라고 했어요. XOR니까 얘는 0, 1일 때는 1 나오고 1, 1일 때 0, 1, 1일 때 0, 0, 1일 때 1, 1, 0, 1, 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1, 1일 때만 오직 0이 되는 게이트가 그죠? 전자 회로가 XOR 장치예요. XOR 장치는 이렇게 기계로 있는 거예요. 전기 갖고 0.5V 이상 들어오고 여기도 0.5V 둘 다 들어오면 라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전기가. 그럼 둘 다 0.5V 이상 전기가 들어오면 0.5V 이하의 전기를 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0101이라는 게.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암호문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자, 한번 봐보세요. 평문과 키의 길이는 반드시 동일하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문이 8비트면 암호화 키는 8비트짜리를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XOR를 하죠. 평문이 만약에 7비트면 암호화 키는 무조건 7비트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평문의 길이에 비례해서 키의 길이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 한번 더 보세요. 암호문, 이게 암호문이죠, 이게 암호문이죠. 암호문을 한 번 더 암호화하면, 한 번 더 돌린다 이거죠. 하면 평문이 된다. XOR라서 그래요. 이걸 가지고 XOR을 밑에다가 한 번 더 한다고요. 그러면 얘 나와요. XOR라서. 그냥 한 번 더 돌리면 그냥 평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원래대로. 원래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호문을 한 번 더 하면 평문이 된다. 평문과 키의 길이는 반드시 동일하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이 이런 말과도 같아요. 패딩이 필요 없다. 그죠? 패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문과 암호화 키의 길이를 맞추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암호화 키가 10비트야.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냐인데 암호화 키가 10비트예요. 평문이 8비트야. 그러면 패딩을 해서 그 암호화 키에 맞게 평문을 바꿔요. 그죠? 네, 평문을 바꾼다고요. 네, 근데 얘는 키를 바꾸잖아요. 키의 길이를 맞추잖아요. 평문에 거꾸로. 그러니까 패딩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패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알면 끝입니다.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가장 큰 이슈는 이거죠.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그죠? 이거 유출되면 게임 끝나는 거죠, 뭐. 그죠? 그냥 그 손으로도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요, 키 동기화 방법과 동적 키 생성이 핵심이에요. 얘는. 그러면 동적이라는 건 할 때마다 저 키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계속.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저게 안 바뀌면, 그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안 바뀌면 금세 유출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크랙에 취약해요. 그냥 한 10분, 20분 계속 넣어보는 거야. 프로그램으로. 그죠? 이게 안 바뀌면. 그러니까 동적 키라는 거는 거의 난수라는 거죠. 난수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동적 키가 크랙에 취약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적 키가 크랙에 취약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적 키가 취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적 키는 난수로 만들어야 돼, 난수로. 결과적으로. 그죠?
그럼 그 난수도 특징이 있어. 동적 난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랜드 5. 이거는 숫자가 너무 짧습니다. 랜드 5 하면 0에서부터 4까지 나와요, 값이. 0에서부터 4까지 난수가 나오는데, 숫자가 짧은 게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는 요게 고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때는 5고, 어쩔 때는 10이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5라는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드 값이에요, 시드 값. 그래서 이거를 동적 시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5가 들어가는 거에 일자와 시간을 인풋으로 주면 되겠죠. 그죠? 초까지. 그러면 계속 바뀌잖아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시드 값이. 그래서 동적 시드 값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키 교환, 키 동기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이 키 동기화 방법은 그냥 난수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 난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난수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난수. 그래서 DP-Hellman의 키교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에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계에는 장치 번호가 있겠죠. 어떤 기계 시리얼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기계별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맥인지, 이 시리얼 번호로 암호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리얼 번호에다가 임의의 값, 약속된 임의의 값 조금 더 추가해갖고, 왜? 시리얼 번호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약속된 임의의 값 하나 추가해서 그냥 암호화해서 이 난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문제는 이걸로 업데이트 하기가 어렵죠. 이게 기계에 부여된 일렬 번호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면 스트림은 끝나요. 예, 이게 끝이에요, 스트림은. 예, 그래서 키 교환과 동적 키 생성.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당연히 나와요. 이 말은 당연히 나와요. 자, 그러면 스트림 암호화는 그랬고, 블록 암호화. 당연히 속도나 간단한 거는 스트림이 훨씬 최고죠, 뭐. 그죠? 얘는 평문을 동일한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암호화를 수행한다. 평문을 자른다 이거예요. 자른다. 그럼 블록의 기준이 뭐냐? 알고리즘마다 다른 거죠. 알고리즘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64비트의 블록을 쓰겠다. 그러면 64비트로 쭉 나누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거 10비트라고 생각해보죠. 10비트라고. 만약에 10비트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지금 8개죠. 2비트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라볼까요? 이거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니까 여기까지죠. 반만 자르면. 그죠? 하나, 둘, 셋. 빵빵. 이렇게 자르면 10비트가 되긴 돼요. 5비트, 5비트씩 2개씩. 이거 5비트로 자른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잘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르고, 길이 맞추려고 뒤에다가 00을 추가한 거죠. 그죠? 5비트씩 딱